좋습니다. 내용 일단 먼저 알려드려보면 어려워요, 내용이. 아하. 우리 오빠 머리가 크지 않는데 왜 이렇게 우뚝 솟았지? 참 잘못 사가지고. 아, 우뚝 솟았네. 아주 나쁘지 않아. 자, 볼게요. 안즈키가 작나? 안즈키가 큰가? 자,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얘기했어? 세포 분열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형아, 세포는 분열할 때 세포 분열이 필요하지? 하나가 무한정 커진다고 해서 물질교환이 잘 되나? 안 그럼 됐어. 그지? 그래서 물질교환을 분리하니까 자꾸 유전점을 복제하고 난 다음에 더 작은 크기로 뽀개줘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포는 크게 여러분의 몸에서 세포로부터 또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세포 분열이라고 얘기해요. 세포로부터 또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걸 세포 분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세포 분열의 종류에는 체세포 분열하고 생식세포 분열 두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세포가 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그걸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세포 분열의 종류에는 체세포 분열하고 생식세포 분열이 있어요. 체세포 분열은 똑같은 세포에서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세포 하나를 또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하나가 덩치가 커지면 물질 교환을 분리하니까 여기 또 하는 순간 유전 정보를 복제하고 난 다음에 나도 갖고 있고 니도 갖고 있으면서 두 개로 뿅 나눠지자 해서 나눠지는 거죠. 네? 그게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리고 자, 진화된 개체가 자손에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로부터 다양한 조합의 생식세포를 만들어내주는 그런 특징으로, 자, 정자나 난자를 만들어내는 분열, 그걸 우리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정자하고 난자를 생식세포라고 하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생세포 분열은 내 몸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체세포 분열은 내 몸의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나는 거에 비해, 체세포 분열은 내 몸의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나는 거에 비해서 생세포 분열은 동물이라면 정속, 여자의 난소, 오케이? 동물이라면 정소하고 난소에서, 식물이라면 수술의 꽃밥, 아이고 수술이 아니라 수술의 꽃밥,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수술이 있죠. 수술의 꽃밥, 그리고 암술의 미씨에서 일어나요. 오케이? 수술의 꽃밥 그리고 암술의 미씨에서 생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분열 장소에서만 일어나게끔 되더라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은 또 그렇지 않죠. 네. 개체가 생산해 나가는 결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체세포 분열이든 생세포 분열이든 세포가 분열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변신! 두 개로 늘어나! 쫙 나눠! 이러진 않아요. 오케이? 자, 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서 세포의 기본적인 세포의 주기, 세포의 라이프 사이클, 세포는 기본적인 세포에 자신의 어떤 정해져 있는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어떤 사이클이냐면, 자, 루틴처럼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유전 정보, 이 유전 정보가 뭐야? 혹시 여러분 DNA 들어봤어? DNA 이렇게 이중 나성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한 가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마주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중 나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지금 DNA죠. 그죠? 거기에 여기 지금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네모들이 이렇게 바뀌고, 그죠? 두 개야. 두 가닥이죠. 이렇게 이게 네모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아이예요. 여러분이 학년이 더 올라가면 그 기본 단위체에 또 디테일한 걸 배우게 될 건데, 뭐 과학 동화나 뉴턴즈에서 봤을 때 ATGC, TTA, 블라블라블라블라, ATGC, 뭐 GC, TT, 뭐 AAA, 뭐 이런 거 봐본 적 있을 거야. 본 적 있죠? 이게 지금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게 하는 염기야, 염기. 오케이? 염기. 그리고 이 네모는 뉴클레오타이드란 아이야. 자꾸 들어보라고 얘기해주는 거, 어차피 여러분이 고일통합을 하셔야 하니까. 네, 뉴클레오타이드. 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네모라고 하는 아이들이 계속 쌓여져서 빨간색 긴 실가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죠? 빨간색 긴 실가닥, 선형의 실가닥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맞죠? 맞죠? 그리고 저 A나 T나 G나 C라고 하는 아이들은 염기라고 불려지는 아이인데, 그것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마치 하나의 뭔가의 문장과도 같다. 그러니까 A, T, G라고 하는 순서로 배치가 되면 이 세 개의 염기의 순서는
1번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라. 오케이? 뭐 G라고 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이 순서에는 이 염기의 순서에는 딱 10번이라는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라 라고 하는 명령어가 대장균이라고 하는 세균에서부터 식물세포, 동물세포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같은 명령어 체계를 쓰고 있더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염기의 순서가 지정하고 있는 특정 아미노산이 있더라는 거야. 염기의 순서가 이게 염기야. A나 T나 G나 C라고 하는 게 염기라고 하는 건데 무엇에?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뭐라고 하는 건데? 염기라고 하는 건데 그 염기가 3개씩 배치가 되어 있는 순서가 있고 그 3개씩 배치된 순서가 여러분의 고기, 단백질의 기본 단체는 뭐였어? 단백질이 소화가 되면 여러분 몸에서 무엇으로 됐었어? 중2 때, 2학년 2학기 때 배웠네? 단백질이 소화가 되면 4글자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1번부터 20번까지 20여 종류가 있었잖아. 이 20여 개의 아미노산들이 즉 우리 동물은 스스로 아미노산을 만들 수가 없어. 먹어서 소화돼가지고 얘가 레고 기본 단위체처럼 레고가 여러 큰 물체를 만들면 얘가 우리 몸에 들어가지고 소화가 돼서 레고 블록 단위체 하나하나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돌아다니고 있는 아미노산 1번부터 20번까지를 내 핵 속에 내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공통된 이 유전 정보들에 의해서 어떤 순서대로 배치를 시킬 것인가. 넌 아미노산이야? 내가 아미노산 스스로 만들 수는 없어. 사람이 아미노산을 스스로 만들 수는 없어. 근데 내가 먹었잖아. 먹어서 걔네들이 소화가 됐잖아. 그래서 소화가 된 채로 가장 기본 단위로 우리 몸의 세포로 돌아다니고 세포 내에 돌아다니고 있잖아.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 정보, 핵 속에 있는 그 유전 정보로부터 어떤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배치를 시켜서 큰 덩어리에 누구를 만들 것인가, 효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생산 호르몬을 만들 것인가. 그 유전 정보는 내가 부여받아서 있다고. 이미 엄마 아빠부터 물려받아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정보인 거야. 몇 가지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냥 그 순서대로 결합을 시켜주는 것은 그냥 수동적인 거고, 이미 어떤 순서대로 결합 배치를 시켜라, 아미노산들을 연결을 시켜라 라고 하는 건 내 핵 속에 DNA상에 놓여 있는 거라고. 돼요? 오케이? DNA상 가지고 있던 정보에서 이 뭐 GA는 너는 뭐 7번 아미노산 갖다 붙여라 라고 하는 명령어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야. 1번, 10번, 뭐 1번, 10번, 7번, 뭐 9번, 아니면 뭐 2번 이 순서들 막 이렇게 결합이 돼서 큰 덩어리에 어떤 입체적인 형태를 형성하여 내 몸에 효소로 사용이 된다거나 호르몬으로 사용이 된다거나, 오케이? 생장 호르몬이나 항체나 인슐린 이런 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라고. 돼요? 그걸 만들어내는 DNA에 들어있는 이 염기의 순서들을, 염기의 배열 순서들을 우린 그걸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린 유전자. 응? 아밀레이스, 우리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였었죠. 네, 녹말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에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아밀레이스가 짠 나와가지고 걔를 몇 당 단위로 2개씩 덩어리로 잘라줬잖아. 자르게끔 해주는 녹말을 소화하는 소화효소였었잖아. 그치? 그 소화효소 또한 내가 엄마 아빠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 정보들에 의해서 순서대로 어떠한 아미노산들이 순서대로 배치가 되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입체 구조를 가지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것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거다. 승아,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염기 배열 순서가 배치가 되어 있는 것들은 유전자라고 하고, 그럼 그 유전자가 하나만 있겠어요, 여러분 몸에? 하나의 유전자만 있지 않겠죠. 아밀레이스도 필요할 거고, 펩신도 필요할 거고, 트립신도 필요할 거고, 그걸 결정해주는 모든 염기 배열 순서, 뜨뜨뜨뜨뜨뜨,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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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유전자라고 한다. 유전자가 되게 여러 개가 여러분 몸에 있는 거야. 어디에? 세포의 핵 속에. 이중 나성구조라고 하는 거 안에 어떤 ATG, TTA, 블라블라블라 어떤 염기 순서대로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유전자들이 각각 같이 놓여 있는 거라고. 되겠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퀘스천. 자,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염색사와 염색체를 배울 거야. 염색체라고 지정하는 것들은 되게 엄청나게 많은 DNA들이 엄청 많이 응축돼서 외견상 관찰해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막대기 모양처럼 엄청나게 돌돌돌돌돌돌 꼬여져서 외부에서 보게 되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 거냐?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런 모양을. 돼요?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형태. 얘를 염색체라고 해. 막대기 모양의, 그지? 이거야, 이게 염색체야. 막대 모양의 구조. 오케이? 염색체라고 하고요. 염색사라고 하는 건 무엇을 염색체라고 하냐면, 자, 염색체는 지금 언제 나타난 거냐면, 세포가 분열할 때만, 세포 분열기에만 잠시 잠깐 나타나.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는 세포가 분열하는 시기에만 잠깐 나타나는 게 염색체고요. 염색사는 대부분의 시기에 간기 동안이라는 그 시기 동안 대부분 염색사의 모습으로 존재해요. 대체적으로 염색사의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그건 뭐냐면, 자, 여러분이 엄마 아빠부터 물려받은 그 정보가 핵 속에 지금 이중 나선 구조의 DNA 안에 들어있댔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사람은 총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 이 선형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정보의 조각이 사람은 총 46개를 가지고 있어. 오케이?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 그렸지만 얘도 엄청나게 많은 그 실가닥의 유전 정보들이 많이 놓여있는 거거든? 돼요? 실가닥의 상태의 염기서열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 거야. 되겠어요? 오케이? 근데 그 안에 모든 유전자를 다 엄마 아빠로부터 각각 반씩 물려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유전자를 굳이 나눠보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하고 똑같아. 여러분 옷이 여름 옷만 있어? 가을, 겨울 옷도 있고, 그지? 겨울 옷도 있고, 봄, 가을, 그지? 겨울, 여름, 사계절 내내 옷이 있잖아. 그 사계절마다 입는 옷이, 물론 주로 다 똑같은 옷도 있겠지만, 여름에 내복 입니? 안 입지. 그지? 여름에 이 롱 구스 패딩 입어요? 안 입죠. 그럼 겨울이 지나서, 그지? 봄이 됐어. 그럼 패딩 버리나? 안 입을 거니까 이제 막 버려버리나? 그러지 않지. 그지? 그러지 않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엄마가 열심히 세탁소에 맡기거나 스타일러를 돌리거나 해가지고 잘 드라이를 한 다음에 잘 압축 진공팩 포장해가지고 정리정돈을 해놓고 있어요. 다시 겨울이 되면 꺼내서 입을 수 있도록. 어? 너무 보관을 잘못해서 낡아버리면 이제 새로 옷 하나 사는 거고.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이 갑부집이 아니고서는, 그죠? 매해 겨울이야, 트렌드한 옷을 입어야 돼. 매일 사서 입진 않잖아. 그죠? 여러분 몸도 여러분의 핵 속에 들어있는 세포 내 유전자도 똑같다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주로 쓰는 유전자가 있고, 어떨 때만 필요한 유전자가 있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의 평상시에는, 분열할 때가 아닐 때는, 승아야 듣고 있지? 분열할 때가 아닌, 세포가 분열하는 특정 시기가 아닌 평상시의 간기에는 대체적으로 모든 유전자가 다 펼쳐져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 현재야, 여름 옷, 반팔 티, 예? 반팔 반바지 막 나와 있지 않잖아. 정리돼서 들어가 있어. 필요할 때만 꺼내. 오케이? 그래서 모든 옷들, 모든 유전자가 다 있지만 특정 부분에 내가 이때 겨울에만 주로 쓰는, 겨울에 주로 쓰는, 주는 옷이 아니라 겨울에 주로 쓰는 주로 쓰는 옷이라고 해봐. 이걸, 그지? 특정 시기만 필요한 유전자라고 해봐. 그럼 특정 시기만 필요한 유전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얘가 잘라져서 없어진 게 아니라 항상 필요한 유전자이긴 하기 때문에 잘라서 델리트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잘 진공팩 포장하는 것처럼 돌돌돌 동여 말아서 응축된 상태로 있어. 돼요? 그래서 염색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유전 정보들이 언제 어떨 때나 다 읽을 수 있게끔 해주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의 유전자도 있고, 돼요? 유전자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주 안 쓰는 유전자는 이렇게, 여러분 책 보면 약간 동글동글한 동그라미 같은 아이가 있어. 그게 단백질이라고 써져 있는 빨간색 동글동그라미 보여요? 어디에? 지금 여기 부분 말고 어디 쪽 보시면 좋냐면요. 자, 134쪽에 B번을 보시면 좋아요. B번. 134쪽 B번. 자, 134쪽에 B번 염색체에 대한 부분 거기를 보니까, 자, 오른쪽에서부터 이중 나선 구조의 DNA가 막 말려 있는데, 그죠? 오른편에. 근데 오른편 말고
왼편에 자 동글동글한 조그마한 단백질 보이죠? 단백질. 이 단백질이 실패화가도 같은 역할을 해요. 뭔가 뭐를 모아서 정리정돈할 수 있는 기준값.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단백질의 이름은 히스톤이라는 이름의 단백질이야. 성재야. 이름이 뭐라고? 얘 이름이 뭐라고? 히스톤. 거기다 적어줘. 자, 빨간색 동그라미처럼 보이는 단백질, 그 단백질의 이름이 뭐라고? 히스톤. 그죠? 히스톤. 히스톤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팔량체가 되어서 8개의 서브 유닛이 모여져서 하나의 탄탄한 실패처럼 그게 형성이 되어 있어. 오케이? 하나의 탄탄한 실패처럼 그게 형성이 되어 있어. 히스톤. 돼요? 형성이 된 상태에다가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얘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하나만 그림 그렸지만 실제는 히스톤 단백질 8개가 모였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저기 아홉, 열, 이제 10개가 8개가 모였어요. 8개. 이 8개에 내가 자주 안 사용되는 DNA 가닥이 이렇게 한 바퀴 또 두 바퀴 반 정도가 말려서 둘 감겨 있는 거야. 오케이? 자주 안 쓰다 보니까 자주 안 꺼내다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히스톤이라는 실패에다가 자주 안 사용하는 유전자 DNA 이중 나선 구조를 이렇게 두 바퀴 반 동염해서 응축해놓고 있다고. 잘 패킹해서. 내가 실 하나를 그렸지만 실제는 이중 나선 구조 이런 거야. DNA. 그죠? 응축을 해놓고 있다고. 되겠어요, 승환씨?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감기 때는 이렇게 응축된 모습도 있고 응축이 안 되고 유전자가 펼쳐져 있는 모습도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습을 우리는 그걸 염색사라고 하는 거야. 돼요? 염색사는 언제 응축된 부분도 있고 오픈되어 있는 상태도 있는 거. 그게 염색사라. 감기 때 감기의 핵 속에 있는 모습. 정리정돈하다면 지금 자주 안 쓰는 건 응축을 해놓고 있고 자주 쓰는 유전자는 오픈해져 있는 상태들이라고. 그리고 이 응축이 되어 있는 이 모습, 이 응축을 시키는 기본 단위체의 이름을 5글자로 여러분이 고일 때 또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적어줘봐. 얘 이름이 응축을 시킨 이 아이의 이름이 뉴클레오솜이야. 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 돼요? 자, 내가 돌아다니면서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줄게요. 이게 내거 셰프인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 동그라미 얘가 뉴클레오솜. 그죠? 응축된 얘 단체가 너가 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 여기가 뉴클레오솜. 여기는 단백질이 이 히스톤이고 이렇게 응축된 거. 이 파양체. 여기가 뉴클레오솜이에요. 자, 쉬었다 합시다. 야, 시간이 이렇게 호다다다닥 가는데. 이렇게 늦게 시작했는데 화요일. 아 오빠 수요 안 된다서 시간 늦게 화요일이었잖아. 시작했는데 빨리 화요일 5시 끝내네. 30분. 일찍 와. 나 지금 그날 수업 없는데도 오는 거야. 너 때문에. 수업하세요. 뭘. 돈 더 버셔야 돼요. 벌고 싶지만 수업이 안 되는 건 소원이야. 응? 넌 홍보하세요, 화요일, 홍보. 넌 수요일. 오키도키. 자, 볼게요. 언니 나왔어요. 자, 그리하여 페이지 134쪽 맨 첫 번째 A에서는 세포가 왜 분열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세포 분열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클수록 물질 교환을 잘하더라. 그지? 세포 크기가 요만한 게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크니 요만한 게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크니 조그만 거. 그지? 조그만한 게 똑같은 부피당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표면적이 더 넓다라고 했었어. 자, 그래서 세포는 점점 분열을 하는데 분열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봐봐. 자, 내가 이렇게 세포 핵을 갖고 있었고 하나의 세포였어. 근데 이렇게 되어 있었던 아이가 어느 정도 세포 질량이 늘어나서 그치? 물질 교환에 불리해 라고 하여 그냥 원래와 똑같은 사이즈 2개로 쪼개지자 싶어서 유전 정보를 복제하지 아니하고, 그죠? 복제하지 아니하고 세포 질량만 좀 2배로 늘어난 채로 이렇게 뚝딱 나눠지게 되면 얘는 세포로 기능을 하겠니? 못하겠지. 그지? 네, 이러면 세포로 기능 못한다고.
그러니까 세포로서 복제한 이후에, 그러니까 얘도 세포로서 기능을 하려면 여기 안에도 핵이라고 하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들어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걸 이미 다 계획을 하고 나눠지는 거야. 그 계획하는 시간이 세포 주기 중에 간기야, 간기. 돼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물질 대사도 물론 하고, 그리고 계획을 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의 간기예요, 간기. 오케이? 세포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 중에 대부분 소요되는 시간이 간기라고. 오케이? 전에 이 얘기를 빗대서 얘기를 하긴 했었겠지만, 이사를 계획할 때 엄마 아빠가 그냥 야 우리 언제 이삿날 잡혔어, 그 이삿날 뭐 이렇게 스케줄 빼, 아니면 그 이삿날 좀 바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얘기를 하기까지 엄마 아빠는 엄청나게 많은 소통을 하셨을 거라고. 오케이? 이삿짐 센터에 서로 견적도 알아봐야 돼. 먼저 이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사 갈 집이 있어야 되잖아. 그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되게 막 부동산 많이 알아보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 집 하나가 결정이 되면, 그치? 먼저 수리도 하고 입주 청소도 미리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내 살림살이가 거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버릴 것도 버리고, 엄마가 되게 바빴을 거야. 아빠도 바빴을 거고, 뭐 부동산 등기도 치고 막 이거저거 알아봐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분열을 하는 그 시기는 되게 짧아요. 이사하는 그 당일은 되게 짧잖아. 오케이? 최종적으로 분열하는 시기는 되게 짧고요. 그 이사를 계획하는 그 준비 기간이 긴 거야.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은 간기가 제일 길어. 오케이? 그래서 이 서클로 보자면 간기의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고, 오케이? 자, 간기는 또다시 G1기, S기, G2기 세 개의 시기로 나눠져요. G1, S, G2기로. 오케이? 대부분 G1, S, G2기라는 시기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기가 간기야. 돼요? G1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핵 속의 유전 정보로부터 물질 대사하면서 사는 시기야. 그러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핵 속의 유전 정보가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아서 원본 이렇게 있었을 때,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물질 대사하면서 사는 시기야. 살고 있는 시기, 살고 있는 시기. 오케이? 살고 있는 시기. 그러다가 세포 질량이 살짝 늘어나서 물질 교환을 분리하네? 그럼 이사를 계획해야 되겠지. 최종적으로 나도 핵을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쟤도 똑같이 핵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독립된 세포여야 할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S기라는 시기 때 원본의 정보로부터 이 원본을 똑같이 그대로 카피를 하는 거야. 원본이 이렇게 있었으면 세포가 있고 핵이 있고 원본이 이렇게 있었어. 그치? 그럼 원본에 있는 정보로부터 그대로 카피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S기야. 오케이? 왜? 나는 핵이 있는데 너가 핵이 없는 채로 분열하는 결과로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 나도 핵을 갖고 있고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가 있고 니도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가 있어야 완벽하게 나와 똑같은 동일한 세포 하나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S기 때 DNA를 2배로 복제하는 거야. 오케이? 이 S기도 무슨 시기라고? S기 또한 간기. 일반적으로 세포가 대부분 자신의 라이프 사이클을 사는 대부분의 그냥 시기야. 간기라고. 되겠어요? 간기. 오케이? 간기. 그리고 G2기라는 이 시기 동안은 뭐야? 얘뿐만 아니라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포 소기관들도, 필요한 세포 소기관들도, 여기도 세포 소기관이 이렇게 2개 있었으면 여기도 2개 있고 너도 2개 있어야 되겠잖아. 필요한 세포 소기관. 오케이? 그 외 나머지 세포 소기관들의 양도 2배로 늘리는 시기. 그게 G2기야. 오케이? 분열 이후에 필요한 세포 소기관도 2배 준비하는 시기. 오케이? 그게 간기입니다. 돼요? G1, S, G2 간기. 그게 대부분 시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G1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기고. 오케이? 돼요? 그리고 G2기고.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해. 아빠가 엄마랑 손잡고 부동산 알아봐서 우리 살림살이를 이쪽으로 옮겨도 되겠다. 어디 앞에 초등학교가 있다, 중학교가 있다, 학원이 어떻게 있다 다 알아보고, 이게 괜찮은 사이즈고 괜찮은 어떤 이렇게 돈이고 하면 거기다 이제 결정을 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한 달이나 뭐 6개월 이렇게 넘게 준비를 하는 거야. 이삿짐 센터 여러 군데 알아봐가지고, 그지? 이사날 잡고 등등등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는 시기. 그게 대부분 간기예요. 비유를 한 거야. 세포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간기 있다고. 그 간기 동안에는 방금 배웠던 어떠한 형태로 존재해? 염색체로 존재한다고, 염색사로 존재한다고. 유전 정보가 핵 속에.
아까 핵 속에 어떤 모습으로 유전자가 존재하는 됐어? 계속 필요한 유전자들의 정보는 읽어다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죠? 자주 안 쓰는 유전자분은 읽을 필요도 없잖아요. 응축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런 모습이 세 글자로 뭐라고 했었어요? 땡땡땡. 뭐라고 했어? 세 글자로. 자주 쓰는 정보는 펼쳐져 있고 자주 안 쓰는 유전 정보는 두 바퀴 반 동연해져 있는 그런 전체적인 모습을 DNA들로 있지만 DNA와 응축이 된 부분인 히스톤 단백질도 있는 뉴클레오솜들도 있지만 오픈되어 있는 DNA도 존재하는 유전자? 염색체? 염색소. 염색사. 사. 다 왔는데 염색사. 간기의 시계에는 대부분 염색사의 모습이 있다고요. 염색사의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돼요? 오케이? 자주 쓰는 유전자는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고, 오케이? 자주 사용하는 유전자. 이해되지? 자주 사용하는 유전자는 언제든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효소나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고, 자주 안 사용하는 유전자들은 어떻게? 응축을 시켜서, 그죠? 동염해 놓은 거죠. 응축시킬 때 어떻게? 히스톤 단백질에다가, 그지? 두 바퀴 반 동염해가지고 응축이 된 거야. 그죠? 또 히스톤 단백질에다가 자주 안 쓰는 거니까 너 이렇게 두 바퀴 반 동염해 놓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오케이? 이 응축을 일으키는 이 응축의 형태. 히스톤이라는 이 단백질의 DNA가 두 바퀴 반 동염해져 있는 이 형태. 오케이? 그거 우리 뭐라 해? 이걸 아까 5글자 뭐라 했었어? 응축을 일으키는 기본 단위체 이름이 뭐라고요? 아이. 뉴클레오솜. 그지? 뉴클레오솜. 그죠? 응축을 일으키는 기본 단위체 이름 뉴클레오솜이라고 꼭 기억하시라고. 솜이라고도 하고 좀이라고도 하고 응축을 일으키는 기본 단위체가 되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되시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응축을 일으키는 기본 단위체 형태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인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인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음으로 갑시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염색 4모습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염색체. 염색 4모습으로 있었는데, 자, 평상시 이 염색 4모습으로 있었어. 그러다가 완벽하게 DNA를 2배로 복제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최종적으로 그 유전 정보들이 반반씩 나눠가야 될 거잖아. 그지? 반반씩 DNA 여기 이 S기 때 DNA를 2배로 복제했어. 복제를 한 다음에 다른 것들도 2배로 준비를 했잖아? 그럼 준비가 되면 요입동하는 순간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는 그 시기를 거치면서 2개로 뿅 나눠져야 돼. 그지? 그럼 생각해봐. 이사를 할 때 막 짐이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 오케이? 여러분 책상 위에 놓여있는 책장, 그리고 서랍에 들어있는 모든 살림살이 그대로 들고 그 책상을 옮길 수 있어요? 아저씨들 엄청 짜증내. 무거워서 어떻게 들어? 그지? 엄청 무거우면 이 책장 그대로 못 들어요. 돈 더 주면 되죠. 돈 더 줄어도 못 들어. 어떻게? 그 책장에 꽂아져 있는 책은 다 그대로 빼고, 오케이? 빼놓고 여기는 어디 책장에서 빠져나온 거다라고 순서대로 이렇게 막 동염해놓고 난 다음에 포장이사를 해도, 포장이사는 그들이 그 모양 그대로 정해진 장소로 옮겨다 주는 거거든요. 풀어주기까지도 해. 그래도 그들이 그 책장에는 책이 다 꽂아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못 들고 가. 무거워. 너무 무거워. 다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덜어내고 그들을 갖고 가야 돼. 그리고 집에 버릴 쓰레기들도 갖고 갈 필요 있어요? 버리고 가야죠. 그런 건 정리해야죠. 그죠? 네? 근데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가다가 정보가 분실될 수 있겠잖아. 아무리 책장에 있는 책을 빼가지고 따로 놔뒀다라고 하더라도, 그지? 아무렇게나 놔둬버리면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려질 수도 있겠잖아. 그래서 하나의 큰 박스에다가 막 집어넣고 여기는 어디에서 온 거 1번, 얘는 2번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빼가지고 다시 옮겨서 넣도록 이사를 할 때. 오케이? 자, 그런 것처럼, 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들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응축된 부분들이 있잖아. 그런 이 염색사 모습 그대로 정보들이 반반씩 나눠질 수 없어요. 왜? 이동하다가 정보가 끊어져 버릴 수 있어. 돼요? 이동해 나가다가 정보가 끊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언제? 분열할 때, 분열하는 그 동안에는 염색사가 염색체라고 하는 막대기 구조로 응축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염색사가 염색체라고 하는 딱딱한 막대기 구조로 응축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봐봐. 내가 엄마한테 받은 정보. 자, 핵이 있었어. 자, 지금 색깔을 다르게 표현할 거야.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체세포. 머리 굴려. 여러분의 체세포는, 여러분은 지금 체세포가 되게 많이 있는 다세포 생물이잖아. 엄청나게 많은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많은 체세포들이 여러분의 몸을 만들고 있고, 그 체세포가 또 일정 시간이 되면 세포의 개수를 늘려서 여러분의 그 생장을 하게 한다고. 그죠? 생장을 하게 하죠. 개수가 많아지게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만들게 했던 제일 첫 번째 체세포는 누구야? 여러분을 구성하게 한 제일 처음의 체세포는 누굴까? 여러분 누구로 부여할까? 정자난자는 체세포예요? 아, 정자난자가 여러 개의 정자들 중에 하나의 정자가 난자 하나 중에 여러 개의 정자들 중에 하나의 정자가 딱 들어가서 수정된 그걸 뭐라 그래? 안 배웠어. 기술과정 시간 안 배웠어요? 수정 정자와 난자의 수정에 의해서 여러분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여러 난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난자가 있었고 그 하나의 난자에 여러 개의 정자들이 같이 대시를 했어. 그지? 그 같이 대시하던 것 중에 진짜 모른다고? 난자가 이렇게 생겼어. 계란 프라이 마냥. 그리고 정자는 올챙이처럼 생겼어. 여러 개의 정자들이 대시를 했어. 이렇게 대시했던 정자들 중에 여러 개가 수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자 머리 대급방만 들어가. 정자 머리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거든. 아빠가 준 아빠의 유전 정보의 반틈. 난자에는 엄마가 준 엄마 유전 정보의 반틈이 들어있다고. 오케이? 그 정보의 반, 엄마가 준 정보 반틈, 아빠가 준 정보의 반틈이 만나서 반반이 만나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야. 여러 정자들 중에 단 하나만 선택되어서 정자 머리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난핵하고 정핵이 가까이 융합돼서 하나의 완벽한 수정란이 형성이 되는 거죠. 돼요? 하나의 수정란이 완벽히 탄생돼요. 그 수정란이 여러분의 세포, 여러분의 체세포의 제일 첫 바다의 세포야. 제일 처음 세포라고, 첫 바다. 그 수정란이 계속 체세포 분열을 막 거듭해가지고 여러분 엄마 자궁에 착상을 했고 그러면서 계속 체세포 분열해가지고 여러분의 발 만들어지고 손가락 만들어지고 손톱 만들어지고 눈 만들어지면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그 과정을 여기 생식과 유전자가 더 디테일하게 배울 겁니다.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자, 이 수정란 하나에 그지? 하나의 체세포야. 여러분의 몸에 있었던 하나의 체세포. 이 체세포 하나에서 엄마한테서 받았던 정보는 검은색으로, 아빠한테서 받았던 정보는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볼게. 오케이? 이 정보가 사람이라면 총 몇 개가 있냐면 46개가 있어. 사람이라면 전체 46개. 오케이? 사람이라면 전체 46개가 있어. 그리고 얘가 어느 순간 얘로부터 또 하나의 정보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유전 정보를 복제를 한다. 이렇게 복제하고 있는 걸 같은 색깔로 복제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치? 염색사의 모습에서 걔를 그대로 똑같이 카피를 했다고. 그죠? 염색사의 모습 형태에서 걔를 그대로 똑같이 카피를 했어. 왜? 나도 핵 갖고 있고 결론적으로 니도 핵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되겠니? 오케이? 근데 얘네들을 이사핵할 때 실처럼 펼쳐져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사핵할 때 어때? 끊어져. 분실돼. 소실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을 2배 이상 더 준비를 하는 거야. 이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걸 2배 그 이상 더 준비해서 있던 모든 정보를, 그지?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만 좀 냅두고, 분열에 필요한 유전 정보들만 냅두고, 막 모든 그 DNA 정보를 막 돌돌돌 동염해서 음출을 엄청 시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복제한 이유, 자, S기 때 DNA를 2배로 복제했고, 오케이? 복제한 그 이후에, 자, 얘가 어떻게 돼? 히스톤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서 준비를 하면서 더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동염해가지고 이런 모양의 얘가 돼. 돼요? 오케이? 쟤도 마찬가지로 더 돌돌돌돌돌돌돌 동염해서 얘가 돼. 네? 히스톤 단백질을 2배 이상 더 많이 준비해서 정보가 끊기거나 없어지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오케이? 저 막대기 같은 그림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아이, 얘를 우리 뭘 한다고? 염색체를 한다고.
염색체. 오케이? 예? 얘가 이렇게 막 꼴꼴꼴 코일처럼 썼지만 그 코일처럼 동여매져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 히스톤 단백질에 막 동여매져 있는 거라고. 돼요? 왜? 복제를 했는데, 실처럼 복제를 했는데 그 실처럼 복제된 게 정보가 이동해 가다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오케이? 정리전도 안 된 채로 이사를 하다가 정보가 분실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엄청 응축을 시키고 저 뉴클로즘을 2배 이상 더 많이 만들어서 응축된 모습으로 요렇게를 만들었더라고요. 요게 염색체라고. 요것도 염색체, 저것도 염색체. 돼요? 돼요? 자, 그리고 요 두 개가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죠. 맞죠?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죠. 그죠? 맞죠? 왜? 수정 아니니까, 수정 아니니까. 난자와 정자, 엄마에서 준 거, 아빠에서 준 거 정보 반반이 만난 하나의 수정 아니니까. 하나는 아빠한테 준 거, 하나는 엄마한테 준 거잖아요. 맞죠? 수정란, 수정란. 오케이? 그래서 하나는 아빠한테서 온 정보고 하나는 엄마한테서 온 정보야. 이 둘을 우리 뭐라 그래? 이 둘을 상동관계에 해당하는 정보입니다 라고 해요. 상동염색체라고 해요. 하나는 부계, 하나는 목에서부터 왔어요 해서. 하나는 부계, 하나는 목에로부터 왔어요 해서. 오케이? 자, 그래서 부계로부터 기원, 목에로부터 기원. 그리하여 한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한 쌍을 이루고 있음으로.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그들의 관계를 우리는 상동관계다 또는 다른 말로 상동염색체 사이예요 라고 표현한다고요. 되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사람은 저 덩어리가, 저 세포 분열할 때 나타나는 저 염색체 덩어리가 총 몇 개가 관찰되냐면 46개가 관찰돼. 아빠한테 23개, 엄마한테도 23개, 총 23쌍.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그 책 맨 마지막에 핵형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상동염색체 그리고 염색체 구성에서 남자의 염색체 구성, 여자의 염색체 구성 나와 있는 맨 마지막 거 그림 한번 봐봐요. 여자의 염색체 구성, 남자의 염색체 구성. 자, 염색체를 언제만 보인다고? 얘들아 여기 봐봐. 염색체는 둘 중에 언제 보여? 간기 때 염색체가 보여? 분열기 때 염색체가 보여? 네, 분열기 때만 염색체가 보여. 오케이? 그리고 분열하는 그 시기에 체세포 분열 시기를 염색체가 분열할 때만 나타나니까 그 염색체의 이동과 배열 변화를 가지고서 얘들아 염색체의 이동과 배열 변화를 가지고서 우리는 그 시기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눌 수 있어. 자, 순서 기억해야 된다. 앞전자, 맨 앞에 전, 가운데 중, 뒤로 갈수록 맨 말, 종말이 맨 마지막이야. 종말보다 더 이전이 후, 그 다음 말. 돼요? 그래서 자, 분열하는 시기를 크게 우리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어떻게? 자, 분열기를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자, 분열하는 시기에만 뭐가 관찰된다고? 염색체가 관찰된다고. 분열하는 시기 동안에만. 근데 분열하는 그 시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중에 중기가 어떠냐면 정 가운데, 이 세포의 정 가운데 모든 이 세포의 핵에 가지고 있던 모든 염색체가 나 잡아봐라 하는 것처럼 가운데 배열되어 있어. 그래서 가운데 중이야. 오케이? 모든 염색체가 나 잡아봐라 하는 것처럼 정 가운데 세포의 적도면, 가상의 적도면 가운데를 은서야, 가상인 거야, 가상. 임의로, 그죠? 임의로 우리가 정이 내렸다는 거야, 가상으로. 예? 관찰해봤더니 모든 염색체가 정 가운데 이렇게 같은 크기짜리 또는 서로 다른 크기짜리 뭐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람은 이게 총 46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돼요? 46개가 이대로 되어 있더라고, 46개가. 돼요? 46개들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봤을 때 중기의 모든 염색체들이 정 가운데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존재하더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같은 크기에 해당하는 얘네들끼리를 이렇게 잘 정리정돈해서 나열을 해봤더니 은서야, 나열을 해봤더니 1번에 2개, 2번 염색체도 2개, 상문끌이 3번도 2개, 쭉 22번까지도 2개, 그죠? 22번까지도 2개, 23번째 맨 아래 있는 핵형 분석이요.
아직 거기 안 넘어갔어요. 23번째, 예, 23번째. 남자는 가장 크기가 큰 X 염색체와 얘보다 크기가 작은 요런 염색체를 갖고 있더라는 거야, 남자는. 그리고 여기에 성별 결정에 관련된 유전자가 많이 놓여있어. 일반 남녀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아니라 성별 결정에 관련된 유전자. 그래서 23번째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해요. 그리고 남자는 X와 Y 염색체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큰 염색체가 X예요. 작은 염색체가 Y고요. 오케이? 23번째 존재하는 이 염색체를 우리는 성별 결정에 관련된 유전자가 많이 놓여있어서 너는 성염색체. 그리고 1번부터 22번까지 44개의 염색체는 일반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많이 놓여있어. 사람이라면 다 공통으로 가져야 될 유전자. 그래서 그걸 우리는 상염색체라고 해요. 상염색체. 넌 상염색체. 너는 성염색체. 이렇게. 되겠어? 이게 누구의? 남자 거의 체세포의 핵상을 스탑을 시켜서 본 거야. 중기대로 스탑을 시켜서. 오케이? 남자는 성염색체를 X와 Y를 가져. 근데 여자는 X 염색체 2개를 가져. 여자는 X 염색체만 있어요. Y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남자 사람. 손 푸차 인섭 남자. 나는 남자예요. 뿅, 뿅. 너 남자 아니에요? 뿅, 뿅, 뿅. 너네들이 가지는 Y 염색체 누가 줬어? 아빠. 그래, 아빠가. 엄마는 Y 염색체가 없다고. 엄마는 X를 줬고 아빠가 Y를 줬어. 그럼 생각해보자. 아빠가 Y의 특이한 형태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Y 염색체에 그 정보가 놓여 있어서 아빠가 그 정보가 발현되어 있다고 하자. 그 Y 염색체를 여러분이 안 받아, 못 받아 이러지는 못하죠. 부인할 수 없어요. 자연스럽게 남자라는 사람은 Y라는 염색체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난 거거든요. 아빠가 그 Y 염색체의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어. 그럼 여러분도 발현이 돼야 안 돼, 남자들. 100% 발현돼. 그런 관계를 우리가 배울 거야. 그래서 탈모는 탈모인 거예요. 아니에요. 탈모를 결정해준 유전자는 아니에요. Y는 탈모는 또 없어요? 되게 복잡해요. 네, 상염색체의 유전인데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함량이 더 높은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발현되는 차이가 또 그거 달라. 나왔어요. 남자쌤이 이랬어요. 상염색체 위 유전이야. 성염색체 아니야. 여튼 귓속돌 과다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이제 증상이니까 그것도 Y염색체에 따라 유전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남자 사람의 Y염색체는 누가 준 거다? 아빠가. 그럼 남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X염색 당연히 누가 준 거다? 엄마가.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죠? 네. 그죠? 오케이? 근데 여자는 무슨 염색체를 갖고 있다고 해? 성염색체로? XX. 그치? 성염색체로 여자는 X염색체를 갖고 있다고. 1번부터 2번까지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X염색체를 2개를 갖고 있다고. X를. 자, 오른쪽 풀어줘봐. 오른쪽 지금 완성해줘봐. 자, 웬만하면 왼쪽을 참고하지 마시면서 최대한 완성 부탁드려볼게요. 허리허리 어버버. 2분 남았네요. 자, 아주 그냥 쿨하게 얘기해버리는구나. 자,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답을. 자, 일단 1번. 이렇게 세포 분열의 필요성에서부터 세포 분열 과정에 대한 설계를 잘 해주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의의를 파악하시면서 가셔야 돼서 1번에 한번 가로 확인해 볼게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니까 뭐예요? 세포죠, 세포. 첫 번째 세포, 두 번째. 생명활동에 필요한 땡땡땡이 원활하게 일어나려면 작은 세포가 큰 세포보다 유리하다. 뭐 땡땡땡이 뭐야? 네 글자. 물질교환. 네, 물질교환이요. 물질교환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라는 개념 기억하셔야 돼요. 몸집이 큰 생물은 작은 생물보다 몸을 구성하는 뭐가 더 많다? 세포. 그지? 세포 수가 많은 겁니다. 세포 하나의 크기가 큰 게 아니에요. 절대. 자, 다음 두 번째. 세포 분열을 마친 세포가 자라서 다시 분열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이 세포 주기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세포 주기다라고 맞습니다. 간기는 세포가 휴먼 상태에 있는 시기로 휴먼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해 보이지만 겁나 뒤지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세포 속에 있는 내 유전 정보로부터 막 많은 효소 만들고 물질 대사를 막 겁나 뒤지게 하고 있는 거지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X예요. X예요. 휴먼 아닙니다. 막 겁나 뒤지게 막 뭔가를 하고 있어요. X고요. 자, 분열기에 비해서 간기가 훨씬 많네요. 그 다음 네 번째. 세포 주기를 반복할수록 세포계가 점점 닳아서 없어져 보러? 아니죠. 그죠? 적당한 크기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너무 커지면 복제하고 나누는 거. X입니다. 자, 2번은 OX, OX고요. 3번.
염색체를 구성하는 물질 A는 뭐예요? DNA. A가 DNA, B는 단백질. 단백질, 그죠? 히스톤 단백질이고 두 번째 하나 염색체를 이루고 가는 있는 염색체. 가는 염색 분체예요. 자, 염색 분체. 왜냐면 자, 염색체 하나는 자, 이거 보세요. 염색체 하나는 그것이 그대로 카피되어서 만들어진 복사본이죠. 여기 봐봐. 요게 있어요. 요게 있으면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복사한 거니까 하나의 염색체는 똑같은 카피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나의 염색체는 염색 분체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너는 나의 똑같은 카피본이면 아니. 너는 나의 아니겠지만 너는 나의 이런 병신을 하지 않잖아. 너는 나의 분신과도 같아 이런 표현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너는 나의 분신과도 같아 하여 염색 분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는 염색 분체 두 가닥으로 이루어졌어요. 아직 짐 싸지 말아봐요. 하나의 염색체는 염색 분체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다음 세 번째.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 나와 같은 부위는 유전자입니다. 자, 먼저 숙제를 체크해서 내드릴게요. 자, 어디? 140쪽에 1번에서부터 6번까지 숙제 내줬니? 안 내줬지? 안 내줬지. 1번에서부터 6번까지 숙제야. 140쪽에는 1번부터 6번까지. 그리고 거기 3번 했고요. 4번도 한번 확인해봅시다. 상염색체 어디로 가야 돼? 상 어디로 가? 상 미음 아닌가? 미음, 남자 미음, 여자 미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미음, 22살 미음. 성은 니은. 성은 니은. 니은. X는 리을. 리을이죠. 자, 다음 Y는 기억. 나머지 상동이 디귿으로 갑니다. 복습하시고 1번부터 6번까지 풀어오세요. 안녕, 빠이빠이.